네, 오늘 산화환원 반응 그리고 산화수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화환원 반응은 문제가 어렵지 않게 수능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데요. 근데 헷갈리는 점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산화고 누가 환원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헷갈리기도 하고, 또 용어 자체가 산화제, 환원제 이런 용어들도 나오다 보니까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수를 따지는 규칙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종합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자. 주인은 얼마를 손해를 봤을까? 보석가게 손님이 70만 원짜리 진주를 사고 100만 원짜리 수표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주인은 잔돈이 없어서 옆집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서 손님에게 30만 원을 내 주었고, 다음날 옆집에서 부도서표라면서 환불을 요구하길래 100만 원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주인은 얼마를 손해 본 걸까요? 이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학교에 왔을 때 선생님께 말해주면은 정답을 맞는지 틀린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이건 산화환원이랑 굉장히 관련이 깊은 얘기라서 이런 예시를 들은 건데요. 정답을 맞춰야 이게 왜 산화환원이 관련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산화환원이 무엇이냐? 산화 반응은 산소를 얻는 반응이다. 환원 반응은 산소를 잃는 반응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웠던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산소가 결합되어 있지 않은 탄소는 이 반응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탄소가 어디로 갔는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생성물에는 구리랑 이산화탄소만 있는데, 이 탄소라는 원자가 들어있는 화합물은 이산화탄소죠. 그러니까 이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사실은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니까 누가 산화가 됐고 누가 환원이 됐는지 화살표로 표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산화가 됐는지 알려면은 구리가 아니라 여기 탄소가 생성물에서 어디로 갔는지를 추적해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산화탄소 속에 탄소가 들어있죠. 이렇게 이동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탄소가 이산화탄소로 갔을 때 산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산소가 없었는데 여기는 산소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산소가 생성물에서 생겨났다면, 그러니까 산소랑 결합을 하게 됐다면 산소를 얻는 반응이 되니까 산화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산화구리는 산소가 있었는데 없어졌으니까 환원이 된 거죠. 그래서 환원 반응은 산소를 잃는 반응이 바로 요게 되는 겁니다. 다 이해되셨나요? 이거는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라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근데 넘어가서 그 산화 반응 같은 경우에 전자를 잃는 반응, 전자를 얻는 반응 이렇게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왜 산화환원 반응이 또 다른 정의가 있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산소를 얻는 반응과 산소를 잃는 반응, 이런 화학 반응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잘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반응들을 특정하게 이름을 붙여서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 가지 반응들이 더 알게 되고 과학 기술이 발전되면서, 그리고 또 과학의 이론이 더 확립되면서 이 반응이 이 다른 반응과 일어나는 게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공통점들을 찾다 보니까 산화환원 반응의 정의의 영역이 커졌다는 거죠. 그러면 전자를 잃는 반응이 왜 산소를 얻는 반응과 똑같은 정의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산소는 전기 음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소를 얻는다라는 건 산소랑 결합한다는 거죠. 산소와 결합하는 A라는 물질은 전자를 산소에게 뺏기기 때문에 전자를 잃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즉 산소가 반응성이 좋아서 우리 주변의 물질과 굉장히 쉽게 결합을 하는데,
이 모든 반응들이 산소와 결합하는 이 반응이 결국 전자를 잇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잇는 것이 산화 반응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요, 구리가 아연이 여기 보시면은 얘는 그냥 금속이고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일어나니까 아연이 이가 양이온이 됐어요. 즉 전자를 누군가에게 뺏겼죠.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될 전자가 두 개가 구리로 이동했기 때문에 얘는 전자가 부족해졌고, 그러니까 전자를 잃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연은 전자를 잃은 산화 반응이 되는 겁니다. 구리는 반대로 아연으로부터 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구리는 이가 양이온에서 구리 금속으로 변했죠. 그래서 전자를 얻는 반응이 환원 반응이 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산화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화 반응 따로 일어나고 환원 반응 따로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산소를 누군가가 얻었으면 누군가가 산소를 잃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전자를 누군가가 얻었으면 전자를 잃었다는 거예요. 전자를 그런데 두 개 잃었으면 누군가는 꼭 반드시 두 개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요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면은 간단한 실험이 있는데요. 아연 금속을 황산구리 수용액에다가 넣어주게 됐을 때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연 금속과 황산구리 수용액이 반응하게 되면은 얘는 처음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산화환원 반응, 아까 전에 요거랑 똑같은 산화환원 반응인데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아연은 이렇게 양이온으로 변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황산이온이 또 수용액 속에 이렇게 녹아있겠죠. 그리고 구리는 전자를 받아서 구리 금속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이 실험에서 아연 금속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막 구멍 같은 게 나 있거든요. 즉 아연 금속은 부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금속의 아연 이온들이 빠져나가면서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식이 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겉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적색으로 된 고체들이 막 아연 금속에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갈색으로 된 그 고체들이, 이거는 바로 구리 이온이 석출된 거예요. 구리 금속이 석출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실험에서는 아연 금속이 부식돼서 점점점 질량이 감소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리가 금속이 석출되면서 결국 이런 그 갈색깔 고체가 그 아연 금속에 붙어 있거나 또는 이 수용액 바닥에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황산구리는 푸른색을 띠는 용액인데 이 황산구리가 구리 때문에 푸른색을 띠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리 이온이 금속으로 석출되면서 이 보시면 알겠지만 용액의 색이 옅어지게 됩니다. 즉 그래서 이 실험을 정리해 보자면 아연 금속은 부식되고 구리는 석출돼서 수용액이나 그 다음 아연 금속에 붙어서 석출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용액의 색깔이 점점점 옅어집니다. 왜냐하면 구리 이온의 농도가 감소하기 때문이죠. 이 산화환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산화환원 반응의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화환원을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산화환원 반응을 알 수가 있는데, 전자가 어디 있고 전자가 어디로 갔고 이거를 알아내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각각 어디에 있고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가상의 숫자를
만들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산화수라고 합니다. 산화수는 되게 간단한데요. 예시를 들자면 NaCl이 있을 때 나트륨은 원래 전자가 11개 있어야 되지만 나트륨에서 전자가 염소로 이동했기 때문에 나트륨은 전자가 10개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트륨은 양이온, 그러니까 1가 양이온이 되고 염소는 염화 1가 음이온이 되는 거죠. 전자를 하나 더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될 전자보다 하나 더 잃거나 더 얻었을 경우 이렇게 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 전하가 곧 산화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초록색으로 쓴 게 이게 산화수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이게 산화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거는 지금 가상적인 전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딱 봐도 보이죠? 얘는 플러스 1가 양이온이고 그리고 얘는 염화이온은 1가 음이온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를 통해서 산화수 값이 직접적으로 잘 여러분들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공유결합 있죠. 공유결합은 누가 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따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얘네들은 공유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가 누구에게 쏠려 있다기보다는 둘이 서로 전자를 같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똑부러지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화수라는 가상적인 전하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핵심이 바로 이건데 모든 결합을 다 이온 결합으로 취급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공유 결합도 이온 결합처럼 생각해서 산화수를 따져보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따져보자면 어떻게 따지는 거냐? 바로 전기음성도로 따지는 겁니다. 전기음성도가 높은 쪽이 전자를 모두 가져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따져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전기음성도가 높은 건 탄소가 수소보다 높기 때문에 탄소가 수소에 있는 전자를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전자쌍이 이렇게 존재하죠. 근데 이 전자쌍을 전부 다 탄소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충 쏠려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온 결합으로 취급해서 탄소가 전부 가져갔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탄소는 원래 원자과 전자가 4개이지만 지금 가져간 모든 전자의 개수를 따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즉 8개로 증가했죠.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될 전자보다 더 많은 전자, 즉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소의 산화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전자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보다 훨씬 4개나 많게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탄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소는 원래 갖고 있었던 전자마저 뺏긴 거기 때문에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산화수 따지는 방법 이해됐나요? 그 산화수를 따지는 그 규칙이 교과서에 적혀 있고 또는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하면 산화수 규칙이 적혀 있는데 그거를 외우시면 안 되고 지금처럼 모두 이온결합 취급해서 전기음성도가 높은 쪽이 전자를 모두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산화수를 따지면 됩니다.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까요? 자, 여기 메탄올이 있다고 해봅시다. 메탄올에서 이 탄소의 산화수를 한번 따져보면 여러분들 산화수는 얼마가 될까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산화수를 한번 여러분들이 따져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탄소의 산화수는 바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수소로부터 전자를 각각 하나씩 뺏어오니까 총 3개나 뺏어왔죠? 그런데 산소로부터 전자를 하나 또 뺏기기 때문에 3개를 뺏어왔지만 하나를 산소한테 뺏기니까 결국 탄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산소는 전기음성도가 가장 높은 원소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전자를 다 뺏어와서 산소는 2개를 뺏어올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산화수는 같지만 그러니까 전기음성도가 크면 산화수가 다르다 이건 아니고 얼마만큼 뺏어올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뺏어올 수 있는 양은 결국 옥텟 규칙을 만족시킬 때까지 뺏어오는 거기 때문에 산소는 최대
2개까지 뺏어올 수 있고요. 탄소는요? 탄소는 최대 4개까지 뺏어올 수 있어요. 근데 산소는 최대 6개까지도 이룰 수 있지만 산소보다 전기음성도가 높은 건 플루오린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를 뺏기기 쉽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산화수를 따지게 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단일 원소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산화수는 0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구리 금속 있죠? 구리 금속은 화학 결합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전자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전자를 잃은 것도 아니고 얘는 산화수가 0이 되는 겁니다. 이런 예시가 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소기체가 있습니다. 수소기체는 수소와 수소가 같이 공유결합한 거잖아요. 둘 중에 전기음성도를 누가 더 센지 우열을 가릴 수가 없을 정도. 그냥 완전 동일한 원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서로 전자를 뺏거나 뺏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얘의 산화수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산소도 마찬가지로 산소와 산소가 결합하는 거니까 얘도 산화수가 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산화수 여기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금속에 수소 화합물이 있는데 결국 금속이랑 수소랑 결합했을 때 여기서도 전기음성도가 누가 더 높은지 생각한다면 전기음성도는 수소가 더 높기 때문에 전자를 수소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산화수가 1이 되는 거고 수소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과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빼앗아 올 수 있는 전자가 2개밖에 없어요. 수소로부터 전자를 뺏어와야 되는데 수소가 2개밖에 없으니 결국 전자를 뺏어올 수 있는 것도 2개고 더군다나 산소는 2개나 있어서 한쪽이 전자를 다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 나눠 가지니까 산소 하나당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산소 2개가 수소 2개로부터 전자를 각각 뺏어오는데 산소 2개도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이 과산화물의 그 루이스 구조식을 또 그려보자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전자를 뺏어오지만 얘네 둘은 서로 전자를 뺏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리고 수소는 최대로 뺏길 수 있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더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화합물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화합물이 있을 때에는 결국에는 질소도 수소로부터 하나씩만 전자를 뺏어오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있을 테니까 전자를 2개씩 뺏어서 얘네들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얘네들은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산화수가 갖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산소는 플루오린이랑 결합하게 되면은 플루오린에게 전자를 모두 뺏기죠. 플루오린이 가장 전기음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산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2가 되고요. 전자를 뺏겼으니까. 그리고 플루오린은 2개가 전자를 뺏어갔기 때문에 2개가 각각 전자를 나눠 가져서 플루오린 하나당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산화수 따지는 것까지 한번 봤는데요. 어렵지 않죠? 이걸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산화수를 여기 화학 반응에서 산화수를 따져볼 건데요. 여기에 있는 지금 아이오딘은 양이온인 칼륨과 결합을 하면서 결국 칼륨은 1가 양이온이 되고 아이오딘은 1가 음이온이 되죠. 그래서 아이오딘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딘이나 칼륨은 화학 반응이 진행되면서 아이오딘을 만들게 되는데 이 아이오딘은 자기와 자기, 그러니까 즉 아이오딘끼리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산화수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오딘의 산화수는 이렇게 산화수가 0짜리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산화수가 변하면 이거는 산화환원 반응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산화수가 증가했어요. 산화수가 증가했다는 말은 마이너스 1이 있었는데 결국 이 마이너스 1, 즉 전자가 잃어버리게 되면서 산화수가 오히려 증가했죠. 전자를 잃으면 산화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했다는 건 산화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염소는 산화수가 0이니까 근데 염화칼륨은 산화수가 여기서 염화이온은 마이너스 1이니까 산화수가 감소했죠. 그래서 얘는 환원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산화제는 자신은 환원되고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 환원제는 자신은 산화되고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얘는 환원되죠. 근데 얘는 환원되니까, 자신은 환원되니까 얘는 산화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옛날에 과학이 이제 막 확립되던 시절에 화학 반응이 진행될 때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산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산화시키고 싶을 때 이 염소 기체를 넣어주면은 아이오딘이나 칼륨이 산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화시킨다라는 개념으로 얘를 산화제라고 부르게 된 거고요. 염소 기체를 환원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넣어주니까 얘를 환원제 이렇게 부르던 이 어원이 남아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산화제, 환원제 이런 명칭이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면요. 산화제와 환원제 요거를 한번 보시자면 여기서 황은 산화수가 플러스 4인데 여기서 황은 산화수가 0이기 때문에 4만큼 감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황은 마이너스 2였다가 여기서는 0으로 감소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2만큼 증가합니다. 4만큼 감소했다는 건 전자 4개를 얻었다는 거고요. 2만큼 증가했다는 건 전자 2개를 잃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는 전자를 4개를 얻었는데 얘는 2개를 잃었으니까 나머지 전자 2개는 어디서 온 거죠? 그래서 이 산화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산화환원의 그 산화수가 증가하고 감소한 거를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춰주려면 이 산화 반응이 2배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산화 반응을 2배를 해준다라는 의미로 여기에 2를 곱해주면은 황이 2개가 되잖아요. 즉 그러니까 황 2개가 산화 반응 2가 증가하는 산화 반응 2개가 생기기 때문에 전자 총 4개를 잃었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얘는 원자 하나당 전자 4개를 얻는 거기 때문에 따로 앞에다가 곱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산화환원의 양적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산화환원 양적 관계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개수를 맞출 수 있는 거죠. 요거 개수 맞추기 문제 요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풀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여기서 연습을 해보자면요. 여러분들 영상을 멈추고 한번 이 2개의 화학 반응식 여러분들이 한번 산화환원 한번 누가 산화제고 누가 환원제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증가하고 감소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보자면요. 얘 구리는 산화수가 0이고 여기서 구리는 산화수가 플러스 2죠. 왜냐면 얘가 얼마만큼 플러스 2인지 플러스 3인지 사실 헷갈릴 때가 있어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그 2가 양이온도 있고 3가 양이온도 있거든요. 그런데 산소는 2개만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둘이 합쳐서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결국 구리의 산화수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산화수가 2만큼 증가했고요. 얘는 산소는 마이너스 2였는데 여기서 0이죠. 0이었는데 마이너스 2만큼 됐으니까 이만큼 감소한 거죠. 근데 여기 2개가 똑같고 둘 다 앞에 2개,
두 개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딱히 개수를 맞춰줄 필요가 없고 개수가 잘 맞춰져서 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는 산화수가 증가했으니까 산화했다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얘가 산화가 된 거니까 얘는 환원제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얘는 결국 구리를 산화시켰으니까 얘가 산화제가 되는 거겠죠. 철은 산화수가 0이고 여기서는 플러스 2가 되니까 증가했죠. 그래서 얘는 산화를 한 것이고요. 그 얘는 환원제가 되겠죠. 자기가 산화했으니까. 그 다음에 수소를 보시면 얘는 플러스 1인데 여기서는 산화수가 0이 되니까 1만큼 감소했죠. 그래서 얘는 환원이 된 겁니다. 환원이 됐는데 그러니까 얘는 내가 환원이 됐으니까 산화제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쓸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 둘이 지금 안 맞죠? 안 맞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개수가 2가 들어가고 여기 2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요거는 잘못된 거니까 요건 지워주시고요, 여러분들. 요거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한번 같이 보자면요. 여기서 구리는 산화수가 0이고 여기서 산화수 얘는 질산이온은 1가 음이온이거든요. 그래서 산화수가 전체가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두 개나 있으니까 여기서도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2만큼 증가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질소는요. 여기서 질소는 얘 전체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산소가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갖고 있어요. 근데 산소가 총 3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3을 하면 총 마이너스 6만큼의 전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얘 전체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질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5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질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5, 여기서도 얘는 마이너스 2니까 산화수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얘네들은 산화가 되고 환원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은은 보시면 알겠지만 얘 전체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갖거든요. 여기서 0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마이너스 1만큼 감소했죠. 근데 안 맞은 이게 지금 전자가 이동한 게 얘는 전자를 2개 잃었고 얘는 전자를 하나 얻었으니까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곱하기 2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개수를 여기에 2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2.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개수를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지워주면 여기에 개수가 2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2번은 좀 어려운데요. 천천히 보자면 여기 구리는 산화수가 0이고 여기는 똑같이 플러스 2예요. 그래서 여기 2만큼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질소 아까 전에 이게 플러스 5라는 건 알고 있었죠. 여기서도 플러스 5고요. 그런데 질소가 하나 더 있어요. 얘는 플러스 2만큼의 산화수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마이너스 2만큼의 산화수를 갖고 얘 전체가 0에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질산이온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요. 질산이온 같은 경우에는 1가 음이온이기 때문에 아주 유명하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이온들은 몇 가 이온인지를 알고 있어야 산화수를 따지는데 굉장히 쉽게 따질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 플러스 5짜리가 플러스 2짜리로 됐으니까 마이너스 3만큼 감소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곱하기 2를 해주고 여기는 곱하기 3을 해주면 전체 전자를 6개 얻었고 6개 잃었다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3을 곱해주려면 여기 앞에 개수가 3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구리가 3개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질소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질소와 여기에 있는 질소를 전부 더해준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해보자면 일단 여기 산화수가 감소한 질소는 총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총 2개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이미 개수가 결정됐죠. 그래서 질소가 여기 보면 이 이온 화합물이 총 2개가 있고 이 2개가 총 3개가 있으니까 총 6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질소가 6개 있고 여기도 질소가 2개가 있으니까
여기에 질소는 총 몇 개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8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수소는 8개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수소가 2개씩 있는 물 분자는 4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개수 맞추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 산화환원 반응식 여러분들 어려웠나요? 이 산화환원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산화환원에 대해서 전부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렵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문제 여러분들한테 내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 문제, 요걸 캡처해서 한번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이 문제 정답은 여러분들이 직접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지만 여러분들 산화환원에 대해서 100%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어려운 거 있으면 여러분들 꼭 영상을 복습해서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